여러분은 지금 뉴스에 사람을 더하는 김혜영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그리고 두 건물 사이에 난 좁다란 길.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갈 평범한 골목이지만요, 누군가에겐 이 길이 10월 29일의 아픈 기억을 여는 문이기도 합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던 이분들의 1년. 그 시간 정말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을지 오늘 저희도 마음을 좀 보태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음성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5.18 부상자 유족되시는 분의 인터뷰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들 때 달력을 딱 보면 5월이래요. 그분은 5월을 앓고 있다면 저는 10월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을 앓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에 한 분의 목소리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세 분 나와주셨는데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유연주 아빠 유형우입니다. 최민석 라파엘 엄마 김희정 안젤라입니다. 신혜진 가브리엘라 엄마 김남희 데레사입니다. 네, 세 분 또 다 신자이셔가지고 저희가 더 마음이 또 그렇게 느껴지는데 오늘 어려운 자리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레가 일주기입니다. 먼저 1년 전 세 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어떤 하루이셨는지, 아이에 대해서 어떤 기억 갖고 계신지 나눠볼게요. 일단 유형우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1년 전 오늘이죠. 아니 28일이었으니까 내일이네요. 네. 그날은 정말 평범하고 날씨가 굉장히 그 해 10월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그런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런 저녁을 보냈었고, 그날 연주하고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그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연주는 친구들 만나러 가기로 하고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시청 쪽에 광화문 쪽에 이제 산보를 나갔었거든요. 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뉴스 자막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연주가 이태원에 갔는데 제발 우리 연주는 아니겠지.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저희 딸아이나 그 비슷한 세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집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모두 자기 자식들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12시경에 걸려온 그 병원 전화에 제발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네. 막상 이런 참사가 겪어보니까 이게 제가 너무 안일했구나. 누구한테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나한테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저희 참사를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전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이번에는 애진 어머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10월 29일이 아침에는 글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날이라 그날의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이 있다면 그날 아침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작년 일은 너무 힘드신 기억으로 갖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민석군 어머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보통 때 같으면
민석이가 늦잠을 자고 있을 토요일이었는데요. 그 주는 다른 일이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통화를 목요일 날 했었고, 저는 그래서 민석이한테 전화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 일이 이제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항상 일을 하거든요. 보통 10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가 마지막인데, 그 10시가 마지막이면 12시에 끝나잖아요. 예. 그날은 그 주는 할 일이 많았던 주예요. 이제 민석이 오면 하룻밤 잤으니까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저희는 항상 3명이 같이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같은 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겨울 준비로 따뜻한 네이도 좀 사려고 했었고, 민석이 동생은 군대에 가게 되면 오빠를 못 보니까 가족 사진도 찍고 싶어 했던 그 주예요. 그래서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이제 민석이가 분가를 했었기 때문에 먹는 게 변변치 못할 것 같아서 좀 외식도 고기 좀 사서 먹이고 해야 되겠다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도 10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네. 그때까지 저녁을 못 먹어서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보름달 카스테라인가 그거 봉지를 뜯는 순간에 민석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었던 날이에요. 아, 누군가가 긴급 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해준 거였어요. 예. 그때 소식을 접하고 네. 마음이 아이고. 지금 아이들이 모두 다 세례명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예요. 카타리나, 가브리엘라, 라파엘. 이 힘드신 마음을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좀 의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냥 생명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민석이를 따라갔을 것 같은. 다른 분들은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이제 믿음을 가진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갑자기 성당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느님 앞에 가서 잠이라도 자고 오자. 그러고 성당에 가서 항상 미사 드리고 오고 했었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주님께서 우리가 신자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어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참사를 겪으면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한 그 소신을 가졌습니다. 이 그러세요. 참사 당일날 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희생, 그 하느님이 보여주신 독생자 아들을 모셔가시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는데, 부활을 겪고 하면서 하느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신앙심으로 지금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가브리엘라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하면서 성당을 오래 못 나가서 냉담을 했었고요. 애진이도 화계를 받았어요. 화세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성당을 열심히 다녀서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키워주셨었거든요. 할머니한테 자기는 세례명 받으면 가브리엘라 하고 싶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랑 살게 되면서 성당을 못 가서 영세를 어렸을 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줘도 된다. 애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브리엘라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 세례를 나중에 애진이 떠나고 나서 화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화세를 받았고요.
애진이를 보내고 나서 갈 데가 성당밖에 없었어요. 어딘가 마음을 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성당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많이 걸었어요.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 집 인근에 있는 성당을 그간 안 가봤는데 그 성당을 모두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이는 성당은 다 네, 가신 길 거예요. 가다가 성당 나오면 들어가서 촉 켜놓고 기도하고 또 걷다가 성당 나오면 촉 켜놓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여러 달 그런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성모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오랜 기간 냉담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기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예전에는 피에타를 보면 그냥 조각상인가 보다, 아름답다,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피에타를 보거나 성모님을 보면 아, 나와 같이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으셨겠구나. 그 아픔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드셨겠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들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성모님께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모송 바칠 때도 마음이 미어지실 것 같아. 그쵸. 정말 그래서 성모님이 전구자 역할을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아픔을 겪고 이겨냈기 때문에 전구자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닐까. 정말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민석 어머님은 라파엘을 어제서야 보내셨다고 제가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오늘 또 추모관에 다녀오신 네, 건가요? 갔다가 좀 전에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1년간 품고 계셨습니까?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인간된 욕심으로 그냥 민석이 영혼은 하늘에서 처음부터 잘 쉬고 있는데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민석이를 그냥 제가 곁에 두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고 아팠던 아이가 떠나도 인정할 수가 없고 부정하고 싶을 텐데 인정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이 조사만 되면 보내자 생각했고 책임자가 처벌되면 보내자 이거는 순리적으로 될 거야 생각했고요. 근데 아니었고 그러면 날 따뜻해지면 봄에 보낼까 했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결심하고 했죠. 보내려고. 부활절이 되면 보내야지. 아니야. 300일 아니면 아니야. 좀 더 데리고 생일 때 보낼까? 이렇게 자꾸 매일매일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민석이 쓰던 방에 민석이가 그대로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씩씩하게 그래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유가족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보내고 나니까 민석이를 집에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씩씩했던 거구나 그 생각을 했고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가 됐을 때 사실은 그때도 보내려고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안 됐고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제대한 친구도 있고 일주기가 되니까 많이 집으로 왔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민석이 방이 너무 좁고 그리고 이제 절친하고 상의를 하니 어머니 마음이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여러 명이 다녀가고 아무 때나 엄마랑 거치지 않고 다녀갈 수 있으려면 그래도 추모관이 좋아요 어머니. 그런데 엄마 마음이 중요하니까 네. 힘들면 다음에 또 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만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친구들한테 양보를 하고 보내주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결심을 해서 1주, 2주 전부터 사실은 조금씩 옮겼어요. 어제가 마지막으로 민석이까지 옮기는 날이었어요. 네. 큰 결심을 또 하셨던 거네요. 네, 이제 실천이 된 거죠. 예.
지금 방송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추모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 평화님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지금 또 마음 모아주셨는데요. 마지막 순간 아이들이 있었던 그 골목을 참사 현장이 아니라 지금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고요. 또 골목 초입에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남아있다. 이런 문구의 바닥 표지석도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하기로 좀 뜻을 모으신 배경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버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이태원에 그 젊은이들이 모였던 그 할로윈이라는 행사는 그 모든 전 세계인의 행사로 지금 페스티벌 같은 행사입니다. 근데 그 할로윈이라는 행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있었던 우리 어른들의 그런 그 관리 체계가 잘못된 것이었지 그 페스티벌이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목을 그 슬픔이 잠긴 골목을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그 저희 아이들의 기억과 또 다시 즐길 수 있는 그 젊음의 그 장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추모하고 지금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게 미완성인데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거고 우리가 진상 규명이 되면 그 자리에 진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보고 또 우리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함께 즐기다가 이렇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잘못 때문에 간 이 장소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이제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가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탈바꿈한 이태원길 두 분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변모한 이태원을 가본 건 아니고요. 그 참사가 난 이후에 민석이가 저녁을 먹었던 그곳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서 마주할 수 없는 그곳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5바퀴 정도 돌았어요. 그리고 바뀐 곳은 아직 못 가봤고요. 추모관 다녀오는 오늘 네. 버스를 타고 오는데 홍대를 지나게 됐거든요. 홍대가 이제 할로윈 파티가 홍대에서도 하고 이태원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준비를 하는 행사를 봤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인력 예. 배치해서 단돌이 하고 있었고 가드나 펜스 곳곳에 설치하는 거를 보고 지나고 오면서 그날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던 일을 왜 안 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어머님은요? 그렇구나. 저는 아이 보내고 사망 신고하기 전에는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망 신고하기 전에 사망 신고하는 날 갔다 왔어요. 그래도 장소는 한번 보고 사망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날 갔다 왔고요. 그 녹사평 분향소가 있을 때 25일 날 그 정의사제 구현단 신부님들 미사하는 날 2차 가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날 행진 코스가 그 골목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하고 그 길을 걷는 걸 한번 해봤고요. 마음이 많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셔서 그날 길을 걷는 게 처음 갔을 때보다 조금 편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고요. 지금 기업과 안전의 길로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네. 상인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고 그 공간을 그렇게 내어주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유가족 마음 잘 이해해 주셔서 같이 기억의 길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이태원 상인분들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네. 아이들 참사 현장도 직접 보신 목격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생계가 있는 곳인데 장기간 또 어려움도 계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해 주셔서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마음이 힘이 나면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며칠 전이 애진 양 생일이었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진 양이 다니던 학교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그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아, 그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애진이가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부의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마음을 보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의금을 다 가지고도 오셨고 또 애진이 친구들도 정말 어린아이들인데 부의금 내고 조문하면서 정말 손을 바들바들 떨고 갔어요. 그렇게 모아준 마음을 소중하게 잘 써야 되겠다라고 신랑하고 장지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애진이 이제 아카이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애진이가 모교에 장학금 주기, 모교에 건물 지어주기, 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처럼. 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중하게 쓰기로 했는데 애진이가 모교에 기부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럼 애진이 다녔던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애진이 심부름을 저희가 대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은 부분, 아까 어머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게 되면 해줘야지, 이게 되면 해줘야지 계속 마음을 먹으셨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이 답답한 상황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방송으로 다 하기는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는 정말로 이 지금의 국가는 너무 잔인한 것 같고요. 사실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좀 회개하잖아요. 영정위패 없고 금조립은 거꾸로 달고 꽃무덤에다 조아려서 조문하고 추모하고 그런 것부터가 잘못 알려진 언론에 우리 아이들은 범죄자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 사실을 언론에서 수정 정정 보도를 안 했어요. 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을 찍어버려서 시민들마저도 2차 가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관심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잘못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 국가에서 저희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에 다 담기는 너무 많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을 조사하는 거는 원칙이 있잖아요.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증인. 그 모든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돼서 여야당 그리고 또 유가족 몇 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여든 야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바는 원하는 특별법의 첫 번째는 사실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추천을 우리 유가족이 해달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 조사를 할 때 영상도 필요하고 자료도 필요하고 기록물도 필요하고 또 현장에 또 찾아가야 되고 동행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거부를 할 경우에 저희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요청을 했는데 3천만 원 벌금으로 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3천만 원으로 자기 죄를 자기 책임을 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벌금을 내고 500명이 죽던 600명이 죽던 3천만 원 내면 그냥 전가되고 책임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고가 자꾸자꾸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복직할 수 없게 그걸 요청을 했는데 안 됐고요. 세 번째는 아까 애진 어머니께서 상인들 너무 고마운 표시해 주셨는데요. 모두가 피해자거든요. 그 상인분들 마찬가지로 피해자지만 우리 민석이나 연주나 애진이를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쑥대밭이 됐어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피해자는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목격했던 사람
또 현장에서 살아남은 희생자, 또 다친 사람, 그리고 그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생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까지를 네. 포함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죠. 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버님 어떤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이게 저희를 바라보는 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데 저희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냥 희생자의 부모일 뿐이고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도 저희가 초대장을 초청장. 보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모두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참가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어젠가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몰아가더라고요. 정치 집회라고 예. 했죠. 그러면 야사당이 동참을 하면 국민의힘도 동참을 하면 정치인 전부가 다 동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도 같이 와서 추모해주고 온전히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추모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또다시 정치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못한다는 이유를 대는 거는 네. 이제는 저희가 정말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대통령 자리 비워 놓으실 거죠? 마련해 놓으실 거죠?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심정으로서는. 근데 저희가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언제까지 저희가 수그리고 있어야 될지 그게 저로서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분 30초가량 남았는데요. 세 분께 한 30초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이들한테 전하는 말씀 한마디씩 청해 볼게요. 네. 네. 애진이한테 편지 쓰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애진아, 늘 그랬듯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너의 모든 건 엄마가 다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사랑해, 애진아. 민서가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늘 뭔가를 해주고 싶어 했던, 그리고 커서는 늘 엄마 걱정을 했던 민서가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씩씩하게 잘 살다가 민석이 만날 거니까 엄마 걱정 내려두고 두 분 할아버지랑 또 저스틴 이모부랑 하느님 아빠랑 성모님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만 지내다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분향소에 가서 보면은 저희 아이들 영정을 쭉 보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머님, 아버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디서 진짜 많이 보신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 연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주하고 함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뒤에서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네. 저희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